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는 활력인생연구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술이 몸에 안 좋다는 막연한 말이 당신 뇌 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알코올성 치매라는 병, 그게 어떤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지 당신도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첫걸음,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정희루라고 합니다. 올해 63이고 서울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과 함께 노인신경인지센터에서 치매와 관련된 상담과 진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뇌, 그 중에서도 기억, 인지, 행동 같은 삶의 근본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진료실에 특정한 공통점을 가진 분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퇴직 후 술을 즐기기 시작한 60, 70대 남성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보였어요. 하지만 진단 결과를 보고 있자면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알코올성 치매 때문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남성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죠. 퇴직 후로는 조용히 지내셨고 소일 삼아 동네 친구들과 하루 한 병 정도 술을 나누셨답니다. 처음 병원을 찾은 건 부인이었어요. 남편이 딸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유진이 대신 유정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엔 집을 못 찾기 시작했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구야? MRI를 찍어봤습니다. 전두엽과 해마,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부위들이 이미 상당히 위축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생님, 지금 상태는 알코올성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 그동안 드신 술이 뇌를 천천히 망가뜨려 온 겁니다. 그분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외로워서 마셨을 뿐인데요. 또 다른 환자분도 생각납니다. 66세, 평생 성실하게 버스 운전을 해오신 분이었어요. 술은 좋아하셨지만 나는 절대 취하지 않는다. 이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2시간 동안 계속 뱅뱅 돌다 구조됐습니다. 방향 감각이 사라진 거죠. 아들이 손을 잡고 저희 병원에 데리고 왔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알코올성 인지 저하, 손해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분은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하루에 한두 잔 스트레스 풀려고 마신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술을 마시면서도 자신은 멀쩡하다고 믿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포금을 한 것도 아니고 매일 마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식사하면서 한두 잔, 외로울 때 혼자 소주 한 병, 그게 매일 이어졌을 뿐인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사라지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 순간 치매는 단지 노인의 병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저는 매일 실감합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돌이킬 수 없는 병입니다. 초기에 술을 끊고 손상된 뇌의 진행을 늦추는 게 그나마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미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고 그된 후회만 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그 알코올성 치매의 실체, 그리고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사례들을 더 들려드릴 겁니다. 그 속에서 당신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 드려 볼게요. 진료실에 앉아 있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조용히 앉아 있는 어르신 한 분, 그리고 그 옆에는 초조한 얼굴로 의사를 바라보는 가족. 선생님, 이게 치매 맞나요? 아직 괜찮은 거죠? 그냥 건망증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방금 전 이름을 3번 물으셨다는 것,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계속 헷갈려 하셨다는 것, 그 말투와 눈빛만으로도 뇌가 이미 보내고 있는 이상 신호를 느낄 수 있거든요. 한 번은 69세 남성 환자분이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정갈한 차림, 똑바로 앉은 자세, 말투도 단정했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확신하셨죠. 술이요? 예전엔 좀 마셨지만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하지만 옆에 계시던 아내분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선생님, 실은 매일 드세요. 식사할 때도 한 잔, 밤에 혼자 TV 보면서도 또 한 잔. 그게 벌써 몇 년 됐어요. 그 환자분, 단기 기억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반복했고 자기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MRI 검사 결과 해마가 위축돼 있었습니다. 뇌에서 기억의 관문 역할을 하는 부위죠. 그 외에도 전두엽의 활성성 저하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감정 조절, 판단력, 충동 억제 등 우리 삶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서운 건 그 환자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말짱한데요. 기억도 잘 나고 몸도 멀쩡하고 치매는 아니에요. 하지만 병은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알코올성 치매는 자각결여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죠. 뇌의 이상 신호를 스스로 못 느끼는 겁니다. 또 다른 66세 환자분은 버스 기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정시 출퇴근, 무사고 경력, 정확함과 규칙성을 자부하셨죠. 그런 분이 어느 날 아파트 단지를 2시간 넘게 돌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처음엔 가족들도 놀라고 그분 자신도 당황했지만 며칠 후부터는 그런 일이 종종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고 가스를 켜둔 채 외출하고 냄비를 올려두기는 방에 들어가 잠이 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기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검사 결과 그분의 뇌는 이미 음주로 인한 장기적 손상 상태였습니다. 해마뿐 아니라 손에도 위축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 균형 감각, 공간 감각, 주의 집중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왜 이런 일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은 우리 뇌를 직접 공격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흥분과 억제 균형을 깨뜨립니다. 알코올이 뇌에 들어가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고 신경세포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의 구조가 물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MRI로 보면 정상인의 뇌보다 뇌실이 커지고 피질이 달라지며 회백질의 밀도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마와 전두엽은 기억과 판단의 핵심 부인데 여기가 망가지면 사람은 나 자신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그건 단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꺾이는 순간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나보다 더 많이 마시는 사람도 멀쩡하던데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술이 뇌를 망가뜨리는 기준선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체질, 유전, 생활 습관, 스트레스 수준. 그 모든 요인이 겹쳐져 어느 날 갑자기 뇌의 회복선을 넘게 되는 순간이 오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한 어르신은 본인이 치매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처음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운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분은 술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딱 끊으시고 산책을 하셨고 낮잠을 줄이고 뇌훈련 프로그램을 매일 하셨어요. 몇 달 뒤 그분은 제 진료실에 환한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손자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요. 며느리 생일도 까먹지 않았고요. 뇌는 늦기 전에만 손 쓸 수 있다면 아주 약간이라도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당신이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저는 술을 완전히 끊어낸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그 결심을 하게 됐고, 무엇이 삶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기억과 가족, 일상을 다시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한번 당신의 하루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이죠. 병이라는 건 늘 무겁고 두려운 이야기로만 다가오지만 때때로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술을 끊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 술은 단지 기호식품이 아니라 위로의 수단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 허전한 식탁을 채우는 친구, 잠 안 오는 밤을 무디게 해주는 습관. 그래서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단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준 게 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술을 끊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분은 68세 남성, 30년 가까이 택시 운전을 해오셨고 퇴직 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저녁마다 술잔을 기울이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한 병, 많으면 2병. 건강검진은 늘 경도 지방간 정도였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오늘 세탁기를 냉장고로 착각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료실에 오신 그분은 처음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 방금 전 이야기를 또 꺼내고 약속을 3번 확인하고도 금방 까먹는 모습을 보이셨죠. MRI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인지기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알코올성 인지저하,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뇌는 지금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손주 이름을 잊더라고요. 그때
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그분은 술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금단 증상도 있었고 초기엔 불면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했고 하루 2번씩 걷고 뇌훈련 책을 펴고 손주 이름을 매일 크게 불렀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요즘 손주가 저를 먼저 불러요. 할아버지 하고요. 전에 제가 너무 멍해 보여서 무서웠다는데 이젠 난 그렇대요. 그분의 눈에는 작은 자부심과 살짝 젖은 눈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63세 여성,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외로움에 조금씩 술을 시작했고 1병, 2병, 이후로는 식사보다 술이 먼저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본인이 병원에 올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억지로 모시고 왔어요. 말투는 차분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딸의 말이 달랐습니다. 엄마가 자꾸 제가 어릴 적 이야기만 해요. 지금 일을 기억 못 하세요. 약속한 것도 잊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요. 검사 결과는 알코올성 해마 위축과 초기 인지기능 저하였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내가 무슨 치매냐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 손녀 이름 기억나세요? 라는 말에 잠시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분 역시 그날 이후 술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딸과 함께 식단을 바꾸고 집에 술이 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손녀에게 전화로 책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발음이 더뎌도 기억이 흐려도 조금씩 하루하루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전날 한 일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건 줄 몰랐어요. 두 분 모두 치매가 끝이 아니라 경고라는 걸 받아들이셨고 그 경고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자신이 기억을 잃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잊는다는 건 단지 이름을 잊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잊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술잔을 손에 들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술을 줄이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몇 가지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실천의 시작은 작은 정보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내 인생이 담겨 있고 누군가 나를 불러주던 따뜻한 목소리가 담겨 있죠. 자식이 불러준 아빠, 손주가 웃으며 부르던 할아버지. 그 이름 하나에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조차 내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삶은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그 시작이 의외로 가볍게 여겨졌던 하루 한 잔의 술일 수 있다는 사실. 그걸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알아채십니다. 저는 종종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술은 어느 정도 드세요? 그러면 열의 8분은 비슷하게 대답하십니다. 많이 안 마셔요. 젊을 땐 더 마셨어요. 요즘은 반 병도 못 마셔요. 하지만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술은 이미 그분들의 일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 습관처럼 따르고
아무 일 없는 날에도 한 잔은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고요. 결국 이 술이 뇌를 그리고 기억을 조용히 갉아먹어 온 겁니다. 문제는 뇌는 경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딸 이름이 기억 안 나. 어제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 집에 가는 길을 모르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시간이 꽤 흘러버린 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아직 기억을 지킬 수 있는 시점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작은 실천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첫째, 혼자 마시는 술을 줄이세요. 혼술은 가장 위험한 음주 방식입니다. 누가 제어하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음주량에 대한 감각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습관이 되어 하루라도 안 마시면 불안해지는 상태가 곧 중독의 초기 단계입니다. 술이 생각날 땐 따뜻한 물 한 컵이 먼저 마셔보세요. 의외로 갈증이나 긴장이 음주 욕구로 둔갑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술을 마셨던 시간대에 다른 루틴을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술을 드셨다면 그 시간에 맞춰 동네를 15분 산책해보세요. 가벼운 체조를 하시고 좋아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익숙한 시간에 익숙한 행동을 하려는 습성이 강합니다. 그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습관은 서서히 깨집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세요. 오늘 술을 마셨는지, 몇 시에 마셨는지, 기분이 어땠는지를 수첩에 짧게라도 써보세요. 기록을 한다는 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번 주엔 딱 2번 마셨네. 이런 문장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작은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 감정이 당신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넷째, 가족 1명과 약속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엔 3번 이하로 줄일게. 1병 넘기지 않도록 해볼게. 가족에게 말하는 순간 책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당신을 나무라지 않고 고맙다고 말해줄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 약속은 단지 술의 약속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다짐이 됩니다. 5째, 전문가를 먼저 찾아보세요. 아직 치매가 의심되지 않더라도 인지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치매 예방 클리닉, 노인 정신건강센터, 가까운 보건소의 상담 창구도 좋습니다. 뇌는 조기에만 반응합니다. 한창 진행된 후에는 어떤 노력도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검사 받기를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검사를 미루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쉽지 않은 변화예요. 하지만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혼술을 한 번 참는 하루, 기록을 한 줄 남기는 밤, 손주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려는 노력, 그게 바로 기억을 지키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이 오늘이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미 뇌는 그 변화의 첫걸음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을 지키는 이야기고 가족을 지키는 이야기이며 당신 자신을 지켜내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만큼 눈치채기도 어렵고 대처하기도 늦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신 이야기 속 환자분들처럼 지금 멈춘다면, 지금 인식하고 시작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끊고 기억을 되찾고 손주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었던 분들처럼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옆집의 이야기일 수 있고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당신 혼자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분께도 꼭 한번 들려주세요. 술을 마시고 계신 아버지,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는 어머니, 혼자 계신 외삼촌이나 이모에게도 꼭 한번 전해주세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술을 끊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가족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이 계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오늘의 결심이 될 수 있고 내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용기와 작은 고백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이야기가 끝나도 당신의 하루는 계속되고 기억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이름을 기억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걸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히, 평안히.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기는 활력인생 연구소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창밖 새소리가 반겨주네. 거울 속 주름도 이제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같아. 참 오래 참았지 나보다 난 먼저.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볼래.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남은 날들도 소중하니까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힘차게 내 걸음 내 리듬을 붙여 내 맘대로 웃고 싶어. 이제야 보이네. 참된 인생은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어릴 땐 몰랐던 소중함, 건강이 내 삶의 기둥이래.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것도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래. 걱정은 너도 나 아직 멀었어. 심장이 말하네. 살아있다고.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늦었다는 말은 하지 마요. 넘어진 날에도 흙 묻은 손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면 돼. 혼자냐 함께니까 우리 모두 다시 피어나는 순간.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나를 위한 시간표 이제야 펼치네. 희망을 적는 그 한 줄 위에 활력인생 연구소. 내 인생의 새 이름이야.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기적 같은